현대차가 환율 효과가 한 6,400억, 그리고 기아차도 환율 효과가 거의 5천억 가까이 좀 봤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런 식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줬다고 생각해요. 결국 주식 수가 네. 늘어나고 있어요. 주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오히려 거는, 늘어나고 있어요? 예, 주식 수가요. 웬만한 미국 기업은 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서 주식 수가 주는데. 예. 그래서 그 의미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7월 2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제 스냅 예. 영향 때문에 마이너스 39%. 뭐 이미 금요일 아침에 우리가 시간에서 예.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스냅뿐만 빠진 게 아니라 뭐 구글도 5.6% 빠지고 예. 메타도 7.6% 빠지고 핀트레스트인가요? 예. 마이너스 13.5% 빠지면서 그런 SNS 쪽이 큰 폭으로 이제 빠지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또 다시 하락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도록 빠졌었는데 그래도 예전 최근에 상반기에 시장이 빠질 때는 나스닥이 뭐 3%씩 그냥 빠져버리니까 계속 이렇게 저점이 빠질 때 세게 빠지고 반등이 약하고 그런 거였다면 지난주 금요일은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MP 회의할 때 이번 주에 FMC 회의가 있잖아요. 항상 이제 FMCA 일주일 전부터 시장에 또 떠는 경향이 있으니까 약간 성장주 중에 이익 모멘텀이 약한 주식은 우리가 조금 비중을 줄이든지 했다가 FMCA 회의 전으로 다시 사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시장 하락이 그렇게 뭐 싼 하락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의외로 예전보다는 시장 체력이 좀 강해진 것 같고요. 스냅 같은 경우는 좀 읽어보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비용단이 크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매출이 한 10% 내외 정도 올랐는데 비용단에서 한 거의 30%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인건비인가요? 그게 R&D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관리비도 있고 또 마케팅비도 있고요. 전 부분이 다 증가를 하면서 이익 레벨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뭐 낮아질 것도 없이 적자지만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주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예, 주식 수가요. 웬만한 미국 기업은 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서 주식 수가 주는데. 예. 그래서 그 의미는 지금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좀 유동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기업들 중에서 좀 체력 약한 기업들이 채권 발행이나 채권 발행도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하는 케이스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업들 중에서도 그 하위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는 좀 이런 그 매크로 환경 안에서 체력이 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좀 입증해주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구글이나 메타 이런 쪽 도매급으로 그 스냅의 영향을 받아서 빠졌고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저는 조금 구글 같은 경우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로 이렇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실적을 좀 정확하게 점검해 보자라는 차원이고요. 실적 말씀하셨으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금 S&P 500 기업 중에 21%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68%의 기업이 일단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지금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어요. 지난 분기에는 77% 정도 상회를 했었는데 아직 뭐 많은 주요 기업들이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둔화된 거 아니냐. 77%에서 68%인데 이번 주에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 쭉 대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주요 기업 실적 발표도 대기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의 또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 중에서 서비스 PMI가 50을 하회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PMI가 50 이하로 떨어졌네요. 예, 그게 47 나왔네요. 47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람들로 하여금 네. 침체에 대한 우려를 또 깊게 하는 이벤트였었는데 그런 것들도 약간 미국 시장이 오른 상황에서 좀 그 차익 실현 내지는 경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월요일이니까 예. 또 S&P 500 밸류에이션 지표랑 뭐 코스피까지도 좀 짚어주시고 상품 시장 동향하고 쭉 한번 서머리도 좀 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분위기 괜찮았고요. 주간 기준으로 2.5% 올랐고 12개월 EPS는 0.1%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빅테크 위주로 조금 0.1%씩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9%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부 그 대형주 위주로 주가는 좋았는데 애플이 2.6%, 마이크로소프트 1.4%, 그리고 아마존 7.8%, 테슬라가 13.4%, 그리고 엔비디아가 9.9%, 이 정도 올랐고요. 구글은 금요일 영향 때문에 3.5%가 빠졌고 나머지 대형주들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마이너스 1.6%,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마이너스 3.4%, P&G가 마이너스 1.4%, 파이저가 마이너스 1%, 코카콜라가 마이너스 1.5%, 머크가 마이너스 5.1%. 대략 방어주가 다 빠졌네요. 예, 어떤 공통점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그 이번 주뿐만 아니라 7월 들어서 내내 좀 이런 색깔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그래서 YTD로 S&P 500은 마이너스 16.9%가 하락한 상황이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6.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뭐 마이너스 20% 뭐 이상 이렇게 간 적도 있었는데 조금 올라와서 마이너스 17% 내외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7월 22일 기준으로 PER은 16.7배에 거래되고 있고 PBR은 3.95배 그리고 ROE는 23.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별로 보면은 애플이 24배, 마이크로소프트가 24.3배. 그래서 이 1, 2위 기업이 대체로 한 20배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구글은 16.7배, 그리고 메타가 12.5배. 이 플랫폼 기업이 10배 중반, 그 구글이 좀 높게 거래되고 있고 메타는 좀 10배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이 44.7배, 그리고 테슬라가 54.4배, 엔비디아가 29.9배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 높게 거래되고 있던 것들이 상당히 좀 내려왔는데 지금 주가 반등으로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PER 레벨 자체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반도체, 특히 차량 반도체 기업인 NXP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수요일에는 메타하고 퀄컴, 목요일에는 애플하고 아마존, 그리고 금요일에는 엑슨모빌 이렇게 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계속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 부분들만 잘 넘기면은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통화정책 발표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대체로 주 이벤트는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섹터 흐름 보면은 지난주에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특히 주목을 좀 받았는데, 커뮤니케이션 섹터 중에서도 통신 서비스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버라이즌이니 T모바일이니 AT&T 이런 그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하고 가이던스를 제시한 후에 하락을 했고, 또 이것도 역시 방어주적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 이후 하락률을 보면은 버라이즌이 14%, T모바일이 14%, 그리고 그 AT&T가 0.9% 하락하면서 T모바일은 연초 이후로 이제 플러스 14.2%고, 예. 네, 브라이존이 어제 12.9% 빠져서 이제 YTD로 마이너스 14.5 되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다 이제 방어주 같은 성격이어서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냅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디지털 광고 수익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알파벳하고 메타의 하락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이번 주에 실제로 어떻게 하위 업체들하고 차별화가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지난주에 금리도 상당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75%까지 빠졌습니다. 그 주간 기준으로 17bp가 하락을 했고요. 6월 14일 날 거의 3.5%까지 올라갔던 금리인데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큰 변화가 없이 2.35%를 기록을 했고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는 0.41%를 기록을 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13bp가 하락을 했습니다. 명목금리 하락으로 인한 실질금리 하락이 나타났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기 부문에서 PMI인데 이게 ISM PMI보다는 뭐 중요도는 덜하지만 7월이 지나기 전에 플래시 PMI라고 해가지고 속보치를 미리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간 선행성을 가진다고는 할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ISM하고 약간 괴리를 보이는 적도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ISM하고 S&P 글로벌에서 집계하는 PMI의 어떤 모집단이나 이런 차이로 인해서 괴리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조업 PMI는 52.3이 나왔는데 전월이 52.7이었고요. 서비스업 PMI는 좀 소킹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47이 나왔습니다. 전월이 역시 52.7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읽어보니까 이 ISM보다는 약간 좀 디테일해서 떨어지는데 그냥 막연하게 좀 수요 자체가 좀 줄고 있고 또 수출 주문도 좀 줄고 있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둬서 집계가 좀 서비스업 같은 경우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예비치 발표하고 8월 초에 다시 확정치를 발표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그 전주에도 약간 빠져서 마이너스 0.22%. 그래서 10년물하고 2년물의 금리차가 계속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물도 지난주에 10년물과 마찬가지로 15bp가 하락한 2.9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또 경기 요인으로 인해서 PMI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에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회사채 금리도 AA 기준으로 AAA 등급 기준으로 3.97% 그리고 BAA 기준으로 5.14% 그래서 같이 역시 국제금리와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같은 경우도 60bp가 빠져가지고 7.83%를 기록을 했고요. 밑에 그 차트 보시면은 고점에서
하이힐드도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역시 피크아웃하면서 4.96%까지 내려오면서 전주 대비해서 43bp가 빠졌습니다. 약간 위험 선호에 대한 그 심리가 좀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 같은 경우 유가가 94.7불 기록을 했는데, 이 유가를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에서 받은 건데 주간 기준으로 3%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거기 표기가 좀 잘못됐고요. 뭐 고점 대비는 이제 20% 이상 빠졌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꽤 크게 하락을 했고요. 구리는 그 리그 카운트는 지난주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599기였고요. 구리는 3.35불 기록했는데 간만에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3.5% 정도 반등을 해서 3.35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좀 약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106.7을 기록했고 주간 기준으로는 1.2%가 빠졌고요. 원달러 환율은 1310원, 그 주간 기준으로 0.6%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미국하고 비슷하게 올랐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2.7% 상승을 했고 12개월 포워드 EPS 같은 경우 간만에 0.5%가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의 이유로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던 현대차하고 기아 쪽에서 이익 전망이 크게 늘었습니다. 밑에 이익 전망 쪽만 보면은 현대차가 8.8%가 EPS가 상향 조정됐고요. 기아차가 2.9%가 이익 조정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전체의 이익 추정치를 좀 끌어올린 것 같고요. 주가는 대형주 위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LG화학이 그 중에서도 9.6% 올랐고 현대차 4.1%, 기아차 2.3%,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인 네이버가 8.2%, 카카오가 2.9%, 그리고 KB금융이 계속 빠지다가 금융주들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일제히 올랐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8.4%가 상승을 했습니다. YTD로 코스피는 19.6%가 빠진 상태고요. EPS는 3.8%가 YTD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22일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PER 기준으로 9.2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 여전히 0.91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0.9배를 잠깐 깼었는데 최근 상승으로 인해서 0.9배 초반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ROE는 9.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기업 PER 보면은 삼성전자가 9배, LG엔솔이 75배, SK하이닉스 6배, LG화학 14배, 네이버 카카오 20배 중반인 26배 수준, 그리고 현대차 기아는 6.2배, 5.6배로 여전히 낮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KB금융은 PER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3.8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적 전체 코스피의 12개월 EPS가 그래도 플러스 0.5로 상향 전환한 게 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또 코스피도 연초 이후에 19.6%, S&P 500이 연초 이후에 16.9%. 우리가 미국보다 지금 연초 이후 더 빠졌는데 작년에도 계속 빠지고 올해도 이제 더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워드 이제 그 EPS 전망치가 그죠? 계속 좀 하락하고 있었다는 게 좀 찜찜한 부분이었고 이 하락의 주범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영향을 좀 받았고요. 반면에 이번에 이렇게 상향 조정된 게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현대차가 환율 효과가 한 6,400억, 그리고 기아차도 환율 효과가 거의 5,000억 가까이 좀 봤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런 식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줬다고 생각해요. 결국 수출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1,300원까지 올라가 있는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크게 영업이익의 개선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쭉 보여주신 거 보면 10년물이 벌써 이제 2.75까지 빠졌고, 예. 우리가 지금 하반기 시장 전망을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하락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 1980년대 초에 2차 오일 쇼크 때 봤듯이 결국은 그 물가가 하락하고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하고, 그러다 보면 그때 무시무시했던 폴 볼커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지만 물가 하락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바로 또 금리를 낮춰버려요. 예,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 또 일어날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또 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가가 20% 이상 빠졌고 구리도 뭐 33% 정도 빠졌고, 지금 딱 하나 안 빠지고 있는 게 달러 인덱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뭐 달러 인덱스는 솔직히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전 세계 커머디티랑 이머징 마켓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건 맞긴 맞는데, 좀 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렇게 환율에 의한 또 이익 개선 영향을 많이 주고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우려했던 거, 혹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가 안 빠지고 유가가 안 빠지고 원자재 가격이 안 빠지고 뭐 이런 부분은 다 개선되고 있고, 우리 기업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달러 인덱스는 계속 고공행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여전히 우리 채슬리의 하우스뷰 하반기에 시장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하락과 함께 한 2,650에서 내년 초까지는 뭐 저희가 한 2,950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잠깐 국내 금리하고요. 네. 증시 주변 자금 좀 살펴보면요. 네. 국내 금리도 국내 금리는 미국하고 좀 다르게 좀 지난주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3.3%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우려는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3년물은 3.22%를 기록을 해서 굳이 10년물하고 3년물 장단기 금리 차를 따져보면은 0.0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뭐 상황이 장단기 금리 입장에서 스프레드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괜찮은 측면이 있고요.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은 투자자 예탁금이 56.1조로 지난주 대비 0.3조가 늘었고요. 신용융자는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오히려 0.2조가 늘어서 18.1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13.1조. 거래대금이 이제 좀처럼 못 올라오고 있는데, 예, 지난주 증권주나 이런 금융주들의 반등을 보면서 이것도 거의 바닥에 오지 않았나 싶은데, 거래소가 7조 그리고 코스닥이 한 6조 정도 일거래 대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금리 요 부분을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75bp 올리면 2.25가 되면서 2.25에서 2.5 되면서 우리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가 2.25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정책 금리가 이제 국내 금리보다 높아지면서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또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큰 자금이 투자하는 게 10년물, 3년물 이래 국고채를 맞습니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고채 10년물이 지금 3.3이고 3년물이 3.2거든요. 예. 아직까지 그 거의 뭐 미국하고는 이제 65bp 차이가 나버려요. 예.
네, 여전히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이 미국 10년물보다는 훨씬 그 이자율이 높다는 거. 그래서 정책금리를 막 비교하면서 이제 또 미국 쪽으로 자금이 또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그 은행 간에 거래할 때 주고받는 금리잖아요. 네. 1일짜리.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 뭐 금리 역전이라는 등 이런 거는 좀 확대 해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 주 또 주식 시장에 있어서 주요한 실적 발표 어떤 기업들이 있고 지난주에는 또 주요 기업들 실적은 어떻게 지나갔고 우리가 중요시 보는 금리, 상품 가격 그리고 리그 카운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제1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